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진입니다. 시즌1 끝난 지 벌써 1년 반의 시간이 흘렀네요. 금방 다시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했었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자, 이번 저희 시즌2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일단 스튜디오 공간에서 벗어났고요. 영화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자유롭게 만난다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회마다 공간이 좀 바뀔 겁니다. 또 하나는 좀 더 솔직한 토크를 나누자는 것이 저희 제작진의 의견입니다. 칵테일도 마시고요. 영화계에 대한 얘기, 또 살아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솔직 담백한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를 떠난 자유로운 프로그램. 취중 진담 속 솔직 담백한 토크가 있는 오동진의 크랭크인.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공주님 모십니다. 착한 공주고요. 아마 이분 만나신 분들은 슬픈 공주로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영화 속의 이름이 공주였죠. 한공주. 영화 한공주의 천우희 씨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느 날 밤 일어나 보니까 스타가 돼 있었다. 네. 물론 이제 뭐 천우희 씨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한공주가 크게 성장시키는 아주 계기가 된 작품이죠. 노래가 종교 같은 거네? 공주에겐. 힘은 되는데 현실에 나타나진 않아. 지금 다 조용히 일 처리하고 있어. 기자들도 모르고. 오늘 전학생 왔어. 안녕하세요. 한공주입니다. 나 김 사장이야, 동윤이 아빠. 이야기 좀 하자. 다 네 친구잖니. 사실대로 얘기 안 해? 저 갈래요.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 요즘 정말 스타가 된 기분이 드나요? 어떤가요? 스타가 된 것 같지는 아니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못 알아봤어요? 네, 평소에 그냥 저는 지하철도 이용하고 버스도 항상 이용하는데 대부분 못 알아보세요. 그리고 영화를 보셨던 분들조차도 영화의 모습하고는 많이 달라서 저 어디 나왔어요? 설명을 하면 누구지? 한참 보셔야지 아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많이들 알아봐요. 그 써니에서 그 본드걸 007의 본드걸이 아니고 그때 인상이 굉장히 강해서 아마 제 이름이 천우희예요라고 하지 않고 그 써니의 누구예요 하면 그래도 다 사람들이 알아봤었죠. 네. 본드구는 불량 청소년 상미. 영화 써니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천우희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성폭행 피해자로 변신했는데 놀라운 그녀의 연기 변신. 저 갈래요. 그 뒷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사실은 내용이 좀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거 해야 돼? 라는 그 생각도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고 말이죠. 어땠어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디션을 보려고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받자마자 다 읽고 나서 한 번에 그걸 다 읽고 나서 이거 내가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거 내가 할 것 같다. 뭐 나다 이런 거. 네, 그리고 굉장히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뭐랄까 연기할 때 힘들지 않았어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잠깐 끊고 갑시다. 잠깐만 끊고 가. 뛰었어? 녹화를 중단시킨 종소리 테러. 범인은 누구일까? 알고 보니 천우희 씨를 보러 온 주인과 동네 분들. 그래서 훈방 처리합니다. 다시 이어진 녹화. 대부분
이런 소재를 가진 영화는 피해자의 모습이 좀 단면적으로 보여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나고 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도 저는 마음에 들었었고 네.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연기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모든 연기는 힘들지만 힘들다는 거를 제가 감안하고 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초반부터 마음을 굳게 먹고 해서 연기할 때 힘들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천우 씨 똑똑하다는 소리 듣죠, 평소에? 네, 똘똘하다는 얘기 좀 듣는 것 같아요. 감독님도. 지금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 작품으로 딱 영감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영화가 이렇게까지 폭발적인 반응, 특히 해외에서 마리온 꼬띠아르가 뭐, 어떻게 옆자리에 같이 앉았었어요? 어떻게? 그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꼬띠아르가 못 뭐라고? 갔어요. 그래서 못 근데 갔구나. 전에 받았구나. 마리온 꼬띠아르 배우를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롤모델이기도 하고 그래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이제 감독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새벽에 왔으니 뭔가 하나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현존하는 여배우 중 최고의 미녀라는 마리옹 꼬띠아르. 세계적인 스타인 그녀가 영화 한공주를 보고 남긴 말. 내가 그녀의 팬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상 받은 것 이상이었어요. 정말 전 그랬어요. 내가 그녀의 팬이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나 연기 계속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말 대단한 그런 찬사거든요. 이제 내가 당신의 팬이 될 것 같다, 뭐 이러고. 근데 아마도 꼬띠아르가 굉장히 열정적인 배우인데, 천우희 씨가 갖고 있는 뭐랄까, 한공주에서는 그런 열정을 보여주기보다는 차분함을 오히려 톤다운 시키는 연기잖아요. 아마 그런 면에서, 자기가 못 가진 것을 이 배우가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보통 이제 이러다가 이제 그 유명 배우가 같이 출연하게 되거나 이제 프랑스 영화에 곧 나갈 가능성도 크군요. 네. 그러면 좋겠죠.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난 그 천우희 씨를 보면 반짝 스타가 아니라 오래갈 배우다. 그런 마음이 좀 있죠. 사실은 연기에 대한 자기 태도가. 그런 마음이었으면 금방 포기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방향이 있고 어떠한 배우이고자 싶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자, 한공주로 얘기를 잠깐 더 돌려서 본인이 생각할 때 제일 힘들었던 장면, 그리고 그러니까 힘들었던 장면이 연기할 때 힘들었던 게 아니고 나중에 다 A 편집본 나오고 다 커트를 붙이고 완성본을 봤을 때 본인이 제일 보기 힘들었던 장면. 그 친구가 그 마지막에 그 가방을 끌고 가는 장면이었고요. 사실은 뭐 이 영화에서 가장 울컥하게 만드는 장면이 그렇게 항상 홀로 걸어갈 때 뒷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연기를 한 건지 그냥 걸어가는 걸 감독이 찍은 건지 뭐 가장 디테일한 연기가 필요했던 부분이 그 부분 아니었나요? 걸어가는 뒷모습. 걸어가는 뒷모습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썼던 게 테이크를 모든 장면이 좀 많이 가긴 했었어요. 섬세하게 해야 되고 오히려 표정이 드러난다거나 뭐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 이 친구가 가만히 있을 때가 저는 연기를 하는데 좀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연기할 때 어떠한 부분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싶지도 않았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쳐버리면 관객들이 놓치고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좀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캐릭터잖아요. 자신은 사람들을 붙들고 자기의 하소연을 하고 싶지만 아무에게도 할 수 없는 그 답답한, 뭐 억눌림, 뭐 이런 건데 그런 게 사실은 그 연기하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뒷모습이 전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울게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청소년들이 봤어야 되는데 청불 받았잖아요. 네. 우리 똑똑한 똘똘한 우리 천우희 씨한테서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입장의 표명을 받을까 궁금합니다. 아쉬웠죠.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 가장 많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그 나이 때면 실수를 하고
뭐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사리 분별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차단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영화가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죄와 벌과 용서와 구원과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모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엄청난 사건에 좋든 나쁘든 다 관련이 돼 있는데 우리 모두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피상적으로 얘기할 때하고 막상 그것이 자기 일이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다른데, 손흥민 씨는 어때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을 일으킨 그런 장본인, 주모자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똘똘한 배우기 때문에 제가 자꾸 사회적인 얘기를 묻네요. 그냥 저는 이러한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 뭐 대다수는 이런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 구조가 그래서 그렇다. 네,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고, 뭐 법이 약해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집단의 문제 아니면은 뭐 사회 문제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각자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생각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흥행에서 성공했잖아요. 수익 비율이 누가 계산했는데 그 수익률이 뭐 그럴 반응을 예상했었어요. 영화가 흥행이 되고 안 되고 라기보다 자부심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영화가 작지만 분명히 힘이 있고 분명히 사람들이 본다면 좋아해 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초반에 반응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예상한 스코어만큼은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영화를 늘 옆에 끼고 사니까 극장에 가면 항상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한공주 봤어? 그것이 화제였어요. 한공주 봤어? 그래서 아직 안 봤어. 뭐 하고 있니? 올 상반기 최고의 작품이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고, 거기에 항상 천우희라는 어떤 배우의 이름이 떠올랐었죠. 술 좀 마셔요? 평상시에? 평상시에 안 마셔요. 술로 풀지 않아요. 감독이 보통 여배우를 자신의 얼터에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얘기를 많이 하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할 때 홍상수 감독은 술을 많이 먹는 편이라고 얘기 들었고요. 등등. 네. 우리 이수진 감독과는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 감독님도 술을 안 드시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할 때는 대화를 굉장히 그 풀이 단계에서 초반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도 술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조금 세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감독님하고 얘기할 때 항상 정말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대화에 대해서.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더 편안하게 대화할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그거랑 관계없이 얘기를 좀 편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제 생각에 대해서. 저희 프로가 이제 만취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진짜 술이기도 하고 여기선 좀 먹어줘야 되겠네요. 마셔주고. 살짝 먹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한 잔 마시고 자, 새로운 영화 찍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이번에는 좀 뭐랄까 좀 보다 이 상업영화권에 가까운 작품이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대중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제가 지금까지 했던 영화들 보다는 뭐 한공주보다 훨씬 더 대중적일 수 있을 것 같고, 시대나 소재나 굉장히 좀 흥미롭게 봐주실 것 같아요. 이야기의 소질이 있군요. 굉장히 좀 제목을 얘기 안 하고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게 만들어요. 네, 보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영화일까? 손님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같이 나오시는 배우들도. 네, 류승룡 선배님하고 이제 이성민 선배님하고 그리고 이준이라는 친구 이렇게. 그러니까 뭘 좋아해요, 영화를? 어느 쪽을 좋아해요? 저는 아주 잔인한 것만 아니면 다 즐겨서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영화를 보긴 참 어렵겠군요. 정말요? 잔인한 영화를
보려고도 노력을 하는데 그게 좀 성향이 맞지 않아요? 근데 또 연기를 하는 건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한공주가 사실은 겉은 잔인하지 않은 척 사실은 잔인한 게 약간 정말 피가 많이 나오는 영화. 그런 거는 잘 못 보겠다. 스트레스 풀 때는 그런 영화 또 최고예요. 정말요? 저 스트레스 더 받을 것 같은데요, 보면서. 그러니까 롤 모델이 있어요. 항상 마음에 담아두는 배우는 이제 나탈리 포트만하고 마리온 코티아르 굉장히 조디 포스터. 조디 포스터. 그 얘기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조디 포스터 젊었을 때야. 대단한 배우죠. 그렇게만 된다면요. 된다면 너무. 그 책도 많이 읽을 것 같아요. 아니요. 책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읽지 않은 것 같아요. 시나리오만 보는구나. 요즘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예전보다요? 자기가 안 했던 역할들이 더 많을 텐데 했던 역할도 있다. 제일 자신 있는 역할 또는 하고 싶은 역할. 자신 있는 역할은 아직 해보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 자신 있다고는 못하지만 항상 도전해보고 싶은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전이 어느 정도는 반은 자신일 수도 있고 반은 불안감? 뭐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고 싶은 것 같고 잘하는 역할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써니에서 연기가 강렬했기 때문에 그런 좀 센 역할. 그런 걸 잘 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또 나는 배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거를 꺼내서 확장시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공주라는 캐릭터도 충분히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느 하나에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으로도 연기를 할 때도 이 친구는 이 역할만 잘해. 뭐 이런 연기는 참 괜찮아가 아니라 시시각각 변신이 가능한. 네. 영화가 개봉을 한다거나 뭐 작품 맡았을 때 기대된다. 이번엔 또 어떻게 연기를 했을까. 그 예전에 그 중국의 첸타이거 감독이 그거 마시고 싶죠? 네. 이상해 우리 프로는 목이 마르게 해. 살짝 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원샷 해갖고. 영화는 성스러운 창렬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길거리에 어떤 여인이 서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스럽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리의 여자로 볼 수도 있다. 영화가 그런 존재고 사실은 배우가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깊은 얘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이 ним포매니악이라는 영화 기대하고 있어요. 볼 수 있을까? 잔인해서. 보고 싶기는 했어요. 근데 거기가 표현수위가 굉장히 높잖아요. 경악할 만한 노출 수위를 보여준다는 영화 ним포매니악. 오동진 교수가 느닷없이 이 영화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배우들이 저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도대체 감독이 감언인설을 어떻게 했길래 저런 표현 수위를 다 소화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배우는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본인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오동진 교수가 던진 돌직구. 본인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배우들 한잔 더. 목이 마를 거예요.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본인이 정말 마음에 드는 시나리오 하고 싶은 인물이 딱 눈앞에 나타났을 때 하지만 굉장한 높은 수위가 있을 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은 이제 배우한테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배우 스스로도 많이 물어보고 근데 배우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문화가 그러니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유럽권이건 뭐 다른 국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 안에서의 세상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문화나 생각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나 그 배우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리낌 없는 것들이 아니면 대중들이 거리낌 없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있다면 뭐 아니면 제 지인들, 뭐 가족들 아니면 대중들이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배우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청문회식 답변인데 살짝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그런데 내 주변에서 못 받아들이면 안 할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보다 이제 그런가요? 그래도 림포매니악에서 스테이시 마틴이라는 배우가 첫 영화인데 아마 천우희 씨하고 그렇게 연배 차이가 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 젊은 네, 젊은 배우. 그러니까 샤롯 갱스브로의 20대 시절. 원래 모델 출신.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야, 저런 부분의 그 파격이 한국 사회에서는 과연 어떻게 용납이 될까? 그리고 배우들은 정말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참 고민이었죠. 그 한국에도 그런 수위가 좀 높은 영화들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 프로그램을 본 많은 감독들이 좀 봐요. 이 프로그램을. 네, 우선순위 로캐스팅. 실수를 했나요? 우선순위로. 네. 자, 무명 시절 얘기해봐요. 저 근데 무명이라고도 생각을 안 하는. 조역 시절. 아, 네, 저요, 진짜. 고등학교 때 연극반을 했어요. 네. 학교에서 연극반을 하다가 우연히 영화 오디션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처음 본 게 신부 수업이라는 작품이었는데 거기서 그냥 불량 학생 중에 셋 중에 한 명이었고 그때 기억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낯설고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지도 몰랐었고 새로운 세계라는 거? 그냥 그거 불량 자체가 학생이,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비교적 그 걸어온 지금까지 좀 짧으면 짧은, 길다면 길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비교적 순탄하게. 같이 연기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는 저는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오디션을 볼 때마다 그래도 잘 된 편이었고. 그러니까 캐릭터 소화력이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배우한테 여기 크던 작든 그건 사실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네. 그걸 잠깐이라도 얼마나 강하게 임팩트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써니에서 그 불량학생도 그렇고요. 영화로 시작했고 또 계속 영화를 할 것 같고 영화로 끝을 맺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 영화란 무엇일까요? 천훈 씨한테. 세상과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뭐 나이도 이제 좀 점점 근데 이제 물론 다른 무한 거짓말에선 제일 언니였죠. 네. 다른 친구들보다는 많은 경험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배우로서도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뭐 여자로서 아니면 그냥 20대로서 근데 그런 경험이 없지만 저한테 그렇게 세상과 만나게 해준 거는 영화인 것 같아서. 자, 저희가 마지막에 항상 그런 질문을 드려요. 요즘에 행복하십니까? 네, 저는 행복해요. 뭐 행복이라는 게 항상 한 가지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괴롭고 뭐 슬프고 이런 것조차도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행복해요. 모든 게 얻어갈 수 있는 것, 인생에서 얻어갈 수 있다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볼 땐 남자친구 없는 것 같은데. 오동진 교수 또 한 번 돌직구를 던졌다. 맞아요. 왜 없어 보이나요? 근데 행복해요? 그거는 또 다른 또 다른 행복이겠죠? 겁니까? 네. 남자친구가 있으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없어 보이나 봐요. 저는 사실 그 남자친구 곧 생기지 않더라도 영화 속에서 많은 남자친구를 만들 수 있는 멜로 영화도 출연하시고요. 네. 저는 다양한 영화에서 우리 천원희 씨를 많이 만나기를 고대하고 아마 그게 이번 한공주를 본 많은 관객들이 기대하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한공주가 행복하길 바라잖아요. 네. 그래서 천우희 씨가 행복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많은 영화 속에서. 행복한 영화에 많이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됐나요? 좀 더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그냥 끝나고 굉장히 짧게 했어요. 오늘. 별로 할 말이 없으신가요? 아니, 이거 짧게 하진 않았는데. 40분밖에 안 들었어요. 우린 네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맛있는데요? 이렇게. 뭐죠? 남자친구 얘기 좀 더 합시다, 남자친구. 남자친구요? 뭐 네. 연애에 관한 거요? 네. 영화와 연애를 병행하기 어려워요? 어때요? 글쎄 병행한 적이 누가 막아요? 기획사에서 막아요? 병행한 적이 있나? 요즘은 피하네. 아니요. 회사에선 별로 좋아하진 않겠지요. 근데 막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막 연애 경험이 많아야지 이제 영화에서 작품에서 연기에서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에 대해서 연기에 대해서 뭐 경험이 많을수록 좋다. 근데 전 경험이 좀 없는 편이거든요. 모든 거에 대해서. 근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걸 좀 상상할 수 있고 제한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좋은 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표현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의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배우 또 영화에 있어서. 저는 지금의 시대가 연애의 상상력이 빠져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많은 문제가. 우리 대통령이 연애를 안 하잖아요. 하나?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실 연애하는 사회. 네. 연애라기보다 이제 사랑하는 시대. 그렇죠. 네. 지금은 그래도 영화의 욕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영화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배우가 되기 위해서 개인적인 행복을 내가 포기하거나 그러진 않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배우로서 성공하지 못하거나 뭐 끝까지 못하게 하더라도 제 인생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뭔가 남들이 그 배우로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울해한다거나. 근데 많은 배우들이 그렇잖아요. 그게 천호연 씨가 반짝 스타가 아니어서 그래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다져서 올라온 그런 어떤 연기자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제 끊어도 될까요? 네, 끊으시고 그냥 끝났고 이제 뭐 자연스럽게 몇 마디 좀 나누세요. 그냥. 오디오 안 들어갈 거지. 네. 검색을 먼저 해야 되겠어요. 옛날 여배우 지금 뭐 다 공공연한 사실이니까 이미연, 전도연, 아우 막 말술이거든. 진짜요? 아우. 잘 드세요. 아우 그냥 거의 영화계를 주름을 잡죠. 이미연 씨는 굉장히 항상 기분 좋게 건아하게 마시는 스타일이에요. 전도연은 이제 죽지하고 술 잘 마시는 그 여걸들이 있어요. 그게 전통적으로 보면 강수연. 천은 씨를 모델로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샷까지? 오? 아니야. 맛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빅스타 같은 분이에요, 천은 씨가. 저는 다이렉트 내가 전화해. 단독 인터뷰. 1차부터. 여기 증인들과 여기 증거 있습니다. 자꾸 헤어지는 단독 얘기를 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타서 먹는 즐거움, 짜릿한 믹싱주 맥키스 협찬입니다. 진짜 이거. 진짜 영광이다. 감사합니다.